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에 대해서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던 여당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또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은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검사를 탄핵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하는 그 당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항명을 검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검찰의 특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강하게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공포정치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혁법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너지는 헌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 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사 부분에 조치가 필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예. 검사 징계법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앞으로 검찰이 정말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파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그렇죠. 이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징계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일반 공무원과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고는 바로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굉장히 이렇게 징계가 아니 끝장나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진짜.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징계법이라는 걸 따로 법률을 둬가지고 징계의 가장 그 징계법에는 아예 파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을 못하게 돼 있고 파면은 지금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탄핵 소추하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근거 이상 형의 선고가 돼야 아니 헌재로 되거든요. 가야 돼. 얼마나 그런데 어려워. 그러니까 첫째 탄핵은 대통령이야? 헌재로 가야 되고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를 해봐야 그러니까요. 근거 수집도 어렵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근거 이상 형이 확정되려면 하세월이야 몇 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소 안 하면 되지 자기들이 또. 그러니까 그 자체로 파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물 받고 해도 파면이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은 해봐야 해임 정도 하고 나중에 가서 형이 확정되면 파면했어야 되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이 안 되게 돼 있는 규정이.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논의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 이제 이정석 검사 비위가 의혹이 폭로됐을 때 감찰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가 검찰 내부에서 이 정화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감찰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증거가 없다 해서 탄핵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수사를 못 하니까. 수사와 증거를 전혀 안 해놨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니까 이제 검찰은 봐라, 죄가 없지. 죄 없는 사람 탄핵했다고 네. 주장을 하고 그 후에 자기들이 이때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검사 징계법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뜯어 고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검사가 중대 비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파면을 해야지 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됩니까? 아, 대통령도 아니고 검사가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네, 실제로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는 더 어렵다는 게 그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원의 징계법도 고쳐가지고 헌법이 이제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파면을 못하도록 징계에서는 파면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대로 판사들도 징계를 가중하도록 지금 법 개정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이번 기회에 이 파면을 할 수 있도록 징계법을 고치든지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든지 검사들도 빨리 하죠 이거.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 없어도 검찰 잘 돌아가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검찰 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 수가 많고 이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강력하게 감찰과 인사 조치를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뭐 검사형 연판장 돌린 사람들 저건 다 응분의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뭐 준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그렇죠. 다시는 이게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야 그렇습니다. 왔거든요. 이게. 이참에 끊어야죠.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1년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아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게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국 사태 또 나오는 거예요. 두 예, 번, 세 번, 정말 네 번 조심해야 계속 돼요. 벌어지고 예. 어차피 자기들은 1년 후에 해체되니까 예.
그 사이에 막 버릴 수 있죠. 2판 4판이다. 그러니까요. 네. 합의 6판이지. 이거 사라졌던 농담인데 이거. 다스베이다의 후유증인가요? 15년 전쯤에 사라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징계해 주세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도 그 법사에서 현안질 했는데 이제 검사장들 보직에 관해서 약간 좀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걸 빨리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에 남아 있는 자리를 가지고도 그 인사 조치가 가능한 자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주동자들을 위주로는 빨리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죠. 빨리 제출. 예. 국회에서 이 입법으로 순식간에 입법하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검사 징계법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서둘러 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다 해주세요, 진짜. 이미 발의는 돼 있고. 예. 민주당도 이번에는 전혀 호락호락하게는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항명하는 사람들, 항명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지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오면 갑자기 검사들이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집단 항명을 하냐? 만만하냐? 절대로 이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장치를 마련해서 네.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공무원의 한 명이에요, 검사도요. 그동안 본인들이 그냥 그런 권한, 권력 너무 그냥 팡팡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살았던 것뿐이지 공무원의 한 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의 직원 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어느 집단의 공무원이 이렇게 반발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마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면서 집단 항명하면서 위에다가 들이박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검사들은 징계 조치를 따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탄핵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헌재에 올라가면 맨날 기각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검사들도 본인들이 잘못된 기소를 하거나 정치적인 기소하거나 그게 드러났거나 하면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뭐 전관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이런 법도 저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이 아니라 정말 법적인 징계로 뭐 법무부 장관의 징계라던가 그런 윗선에서의 징계로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한 그런 장치도 나아가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좋게 만들어 놨더니 예를 들면 독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 말을 듣고 눈치 보면서 기소하고 이런 정치 검사들이 득세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너네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검사를 직에서 파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검사징계법을. 그렇게 해놨더니 이게 어느 순간 다른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집단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의 지위를 한꺼번에 흔들게 만든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건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다른 기관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잖아요. 검사들이 저렇게 할 수는 있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나 이거 그만두고 나가도 변호사 해가지고 언제든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나 원래부터 내가 돈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처가에 돈 많아. 아니면 시댁에 돈 많아. 이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한 거예요. 뭐 해볼 테면 해봐.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정관예우 못하게 더 철저하게 제대로 만든다거나 검사 나와가지고 혹여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뭔가의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고리들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검사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봐요. 네, 함께하면 할 수 있다님이 제도적으로 싸그리 정리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세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검찰은요 이번 가을만 무사히 넘기자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철 되면 검찰 개혁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원래 이렇게 하다가 말 거다라는 분위기입니다라고 이제 예전에 얘기를 한 게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검사들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열차게 지금 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보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반발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 저는 항명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검사들을 향해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거든요. 과연 지금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런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건지 좀 자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내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몇 안 되는 찐윤 검사들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항소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두면 돼요. 자기들이 뭐 하겠어요. 과감하게 사표를 내든지요. 또 그거 할 용기는 없거든요. 다 찐윤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또 올라오면 또 걷어내고 또 올라오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고맙죠. 검찰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사 어디 할 때부터 제발 대들어라. 사표 좀 내봐라. 아니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근데 이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교활하게 덤비들 해가지고 여론 장사하고 수 가라앉고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또 바퀴벌레처럼 올라오고 그런 거죠.